비핵화 그 지금 관련된 뉴스가요. 지금 5일째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날짜를 5일째, 오늘 적어놓으세요. 5일째 없습니다. 네. 5일째 없습니다. 5일째 없고요. 지금 이 나오는 뉴스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NK 뉴스에 나오는데 네. 한국의 25개 기업이에요. 대기업입니다. 25개 기업이면은 삼성도 들어가고 롯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25개 다 들어간 겁니다. 예. 이 25개 기업이 그 데스크포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하고의 그런 그 무역이라든가 그런 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는 그런 일종의 그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과연 이게 이 나라한테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잊어버릴까라는 그런 팀을 꾸려갖고 거기에 대한 사전 탐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리서치,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만드는 그 기구가 데스크포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25개 기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 데스크포스, 그러니까 지난 4월 27일 날, 문재인과 김정은의 그 만남에서 바로 그날 바로 경협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맺고 나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사인에 그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뭐 KT 놔줘라, 뭐 은행 차려줘라, 고려항공 와라, 뭐 발전소 해줘야 된다, 신의주 도로 만들어, 이런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이, 25개 기업들이 데스크포스 그 팀을 구성을 해서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이 25개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회사고, LG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롯데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현대도 그런 인프라, 자동차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력 산업에 대한 연구 조사를 북한 거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이미 다 끝나고 곧 발표를 하는데, 각 팀마다 나는 북한에다가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줄 거고, 이런 논의를 곧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러게요. 대한민국의 25개 기업이 이미 북한하고의 그런 인프라 시설 확정, 데스크포스의 그 리서치가 다 끝나가지고 북한하고 경협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때입니다. 25개 대한민국의 기업들. 나라 정말 거덜나게 생겼네요. 거덜나게 생겼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25 사우스 코리안 컴퍼니가 북한에 곧 런치를 한대. 곧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이미 리서치는 다 끝났답니다. 근데 북한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한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그런 데스크포스를 이용해서 그동안 쭉 연구를 해왔고, 이미 연구가 다 끝났고, 이제는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북한 경제를 갖다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거를 조만간에 발표를 한답니다. 제가 발표하면은 좌파들은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러려니 예, 하겠지만, 좌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잘 돌아가네 그러려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시름에 또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미국의 이제 기사 논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25개 기업이 네. 이렇게 하는 짓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거야. 그렇죠? 만일 이게 들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선뜻 생각나는 거를 내가 이제 지금 여기에 25개 기업이 만일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경협을 한다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 한국 정부에 강한 압력 내릴걸요. 너네들 비핵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북한에다 대고 이렇게 돈줄이나 벌써 북한 경제를 살려주면은 이거 유엔 제재다 하고 대한민국 유엔 제재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아야죠.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미국에 들어오지 마. 삼성 핸드폰 못 들어와.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게요. 유엔 제재라는 게 한국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그 경제를 갖다 국제법 위반, 비핵화를 북한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죠.
그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드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돈줄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돈이 없으면 핵무기를 못 만들죠. 그럼 돈줄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은행 구자라든가 해외 모든 인터내셔널 라인을 다 블락시키니까 다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교역을 하는 나라들의 거기다가 경고문을 다 보내서 북한한테 앞으로 더 이상 너네들이 북한하고 사업을 못한다라는 이미 메시지를 다 줬잖아요. 그럼 그 받은 나라들은 앞으로 안 하겠다. 북한에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북한하고의 어떤 경제 협정이라든가 북한을 도와서도 안 되고 북한의 물건을 사줘서도 안 되고 북한에다 물건을 팔아도 안 된다는 그런 명시가 있어. 유엔 위반 조항 사항에 제재 그 초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국이 25개 기업이 많이 북한에 들어가고 뭐 경협을 하든 뭐 서로 장사를 하든 사고팔고를 하든 만약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강력하게 대한민국에다 제재를 할 수밖에 없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만일 끝까지 말 안 듣고 이렇게 제재를 위반하면은 현대라든가 삼성 제약 받을 수도 있죠. 경제 제재 위반이니까. 물론 내가 비약은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그런 사태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반강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든지 그렇게 하죠. 현대에다가 이유 없는 관세를 갖다 많이 부과시킨다든가 아니면 현대차가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미국에서 원하는 충족 조건을 갖다 강하게 현대한테 매겨놓는다든가 하면 현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미국의 법에다 따라야 되니까. 딱 그게 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남북 간의 경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눈에 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25개 기업이랍니다. 대한민국에 25개 기업이면은, 중소기업, 종사자 4-5명 있는 기업이 가겠어요? 그렇죠. 이거 굴지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굴지기업. 그렇죠. 대한민국에 제일 25개 기업이면 우리나라 기업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빠진다고 빠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놈들 등살에. 그 등살에 빠진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것도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정부한테 잘 보이고, 북한한테 잘 보이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양면의 아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원가 전량을 하기 위해서 값싼 임금으로다가 북한에 공장을 차려주면은, 나름 또, 북한도 돈 벌고, 나름 또,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일 그런 거대한 생산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줬을 경우에 북한 노동자들한테 돈도 벌려주게 하고 또 저임금에 거기서 남는 또 차익을 챙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들 나름대로의 물론 강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그런 비하인드, 뒷면에는 또 뭔가 타당성이 있는 또 자기네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것은 다 대한민국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체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계속 받고 있답니다. 엊그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참 실로 오랜만에 했죠. 그동안 미국하고 러시아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회담이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헬싱키에서 만났는데요. 사실 어제 만난 주요 논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지금 신랄하게 하다못해 이거 갖고서 뭐 대통령을 임피치먼트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아주 뭐 자기들 간에는 강력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미국에서 지난 2016년도 네. 그 대선 때 러시아가 당락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에 네. 도움을 줘서 얘네들이 전자메일 해킹해갖고 그래서 좀 이롭게 해서 힐러리가 우리가 떨어지고 미국이 됐다.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의 그 해킹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그런 사건이 없었고 그 전에 오바마 때부터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그 트럼프 앞에서 푸틴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2010년도에 너네가 우리한테 대선 개입한 근거가 없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그런 아니 미국 선거에 러시아가 왜 개입을 하냐 이거야. 개입해서 뭐가 덕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 사실 무근이다. 그건 억지다. 미국 민주당에서. 우리가 왜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느냐. 개입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길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길 바랬다고. 그 힐러리 비오니까. 아니, 그 푸틴의 또 그 본 마음인지도 모르죠. 네. 나는 그렇게 컴퓨터 조작하고 그렇게 전자메일을 훔쳐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적이 없다.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왜 도우냐. 다만 나는 그때 내가 봤을 때 근데 또 푸틴이 또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면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날. 사실 나는 트럼프 대통령 잘 모르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2013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온 적이 있었대요. 비즈니스로. 근데 그때 트럼프를 처음에 봤대.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 실무자들이 미국의 부호라고. 그래? 그 정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푸틴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만큼 나는 트럼프하고 친하지도 않았었고 트럼프를 몰랐다 이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위험한 국가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내가 그것도 내 대선도 아니고 남이 대선에 내가 왜 했냐라고 이제 그 푸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변명보다는 뭐 푸틴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완곡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갖고 오바마 때 그런 기록 자료도 있대요. 오바마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오바마 때 했다 이거야. 오바마가 그때 자기가 당선되려고 러시아 개입시켰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는 뭐냐면은 그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냐. 그렇지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랬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트럼프한테 듣기 좋은 얘기는 또 해놨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마음은 뭐냐면은 러시아한테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시리아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개입하지 마라. 시리아에서 그렇게 시리아를 갖다 곁에 두고서 그런 범죄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둘이서 서인대서 했어요. 자기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거 반대한대.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언제는 또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사실 이놈들은 내가 이런 뉴스를 불과 한 3달 전에 했어요. 푸틴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핵무기 갖고 있는 거는 자위권의, 북한이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행위다. 그걸 미국이 일방적으로다가 그런 주권을 갖다가 훼손하면서까지 북한의 일방적인 핵폐기는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북한이 핵폐기하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푸틴 놈이 얘기했는데 그때 푸틴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한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싸울 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었냐면은 러시아가 시리아의 그 군대를 인베이션 배치를 해갖고
공군기하고 지상 그 레이더 시선, 미사일 시설을 다 거기다 배치해놨을 그런 시기인데요. 그때가 그 러시아가 시리아가 그 대량 살상 무기 중에서 그 살인가스를 터뜨려갖고 시리아 국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때 북복을 했잖아. 북복이란다. 시리아 폭격을 했잖아요. 네. 그때. 네.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막 러시아 공군기지 다 때려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렇죠. 그 후로 나온 이야기예요. 푸틴이 그 북한은 근데 푸틴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대요. 비핵화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푸틴이 그랬다는 겁니다. 꼭 트럼프 대통령이 꼭 북한하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겠다고 오늘 또 이상한 이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럼 뭐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뭐 그런 반면에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갖다 트라이터 반역자라고 그랬어요. 남미 말로는 트라이도로예요. 트라이도로. 그게 반역자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역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는 오늘 푸틴하고의 그런 정상회담을 미국이 아주 모욕적이고 미국의 그 모든 아주 기조를 상실하는 그런 어이없는 푸틴의 그 말을 들어 회담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 우리 민주당이 참패한 2016년도에 그 대선 기간 중에 일어났던 그 전자메일 해킹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 두 놈이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또 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결국은 반역자다라고 이제 왜 러시아의 지들끼리 서로 연루된 그런 전자메일 해킹 그 사건을 이제 와서 둘끼리 은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게 이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푸틴한테 정치적으로 좀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푸틴한테 그랬대요. 대선 개입 의혹, 서로 둘 다 일축했대요. 나 그런 일 없다. 야, 너 그거 했냐? 나 그런 일 없어. 그러나 난 너가 되는 걸 원했다. 이렇게 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좀 감축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개입하는 거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것도 푸틴이 인정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개입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시리아 문제는 그거는 해결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러시아의 푸틴이 내가 성심성의껏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푸틴은 이제 뭘 원했냐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멀어져간 미국과의 그런 적대 관계에서 관계 개선에 굉장히 좀 가까이 가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거기까지는. 그 회담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서로가 이렇게 그런 주고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것만 있었고 뭐 별다른 다른 건 없었대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로 들어가갖고 북한이 아주 오늘 또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요즘 북한 주민들을 매일 그렇게 모아놓습니다. 매일.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봤을 때는 나태해졌다 이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우리를 살릴 것 같은 그런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북한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오늘 얘기한 주요 골자가 뭐냐면은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것이다. 그래요? 그럼 뭐 북한이 한 저기 얘기입니다. 사회주의가 땅이고 자본주의가 하늘이라 하면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너네들이 지금 그런 서방 세계에서 물물이라든가 그런 인터넷상으로서 여러 가지를 접하고 시대적으로 또 그런 걸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한 나태함과 거기에 대한 서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주의가 분명히 자본주의를 물리치고 하늘처럼 된다는 것을
지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노동신문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왜 계급 투쟁을 동반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그 사회에서 그 북한 사회에서 경제 건설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는 데 필요한 그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급적 원수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부터의 국가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물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게 사회주의라는 거래요. 이놈들은 굉장히 논리를 아주 옛날에 그 레닌주의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논리를 갖다가 지금 비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사회주의 경쟁 그 건설이 왜 계급 투쟁을 동반하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반사회주의 책동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이게 뜻은 뭐냐면은 저 남한의 저런 부르주아 그 사상을 가진 자들로부터의 그런 침략을 갖다 국가를 수호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저 남반부로부터의 침략을 우리가 막고 우리가 이렇게 계급 투쟁하면서 건설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막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갖다 이렇게 계급 투쟁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너네들한테 골고루 그런 안전하고 골고루 그 생활을 분포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혁명 투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매일 듣는 북한 주민들은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북한 주민들 머리들이. 네. 배는 고픈데 머리는 자꾸 저런 걸로 주입시키니까 뭐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솔직히. 배가 더 고프지. 네. 그 내에서 남한의 탈북한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정말 엄청난 남한의 부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이런 교육이나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들. 이거 지금 김영철이가 시킨 거예요. 김영철이, 최선희 이런 사람들이 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인민들이 지금 머리들 그 사상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로.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인민들이 부르주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주아가 자본주의, 북한에서 그 자본주의 사상을 나쁘게 얘기한 게 부르주아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너네들한테 다그치는 이유는 그건 뭐 단순히 뭐 어떤 적대 세력의 그런 반공화국 체제 압박 노름이 아니다 이거야. 뭐냐면은 공장 하나나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너네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막 책동을 하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러고 주입시키는 이유는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최상의 것으로 창조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꼭 혁명 전선하기보다는 경제 분야에서도 제국주의라는 거는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도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그 수호전이 돼. 북한 놈들은 참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건데, 참, 그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뭐 그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거를 그 용어 선점을 잘하고 있는 게 그 북한 빨갱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그 주사파 맞아요. 이들 아닙니까? 예, 무슨 뭐 시민단체, 뭐 무슨 단체, 인권 무슨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다 선점을 해가지고 순 빨갱이 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놔야 천진난만한 국민들은 그냥 한기로 흐르고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게 걔네들은 이 국민들을 잡아놓는 그 하나의 그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거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여기에 대한 논리에 반박하는 그 내 구조나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어렵잖아요. 인민을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놈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인민들, 너네들이 갖고 있는 낡은 잔재의 낡은 사상 잔재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에 매몰된 그런 동경의 대상을 갖고 낡은 잔재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자본주의로부터 침투하는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없애라 이거야.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낡은 잔재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요, 그 자본주의로부터 침투하는 부르주아 사상문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우리 그 케이팝 노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맛있는 뭐 초코파이 그런 맛있는 과자, 그다음에 그 한국의 우리 멀티비전,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 텔레비전 다 번쩍번쩍하죠. 북한 사람들이 그거 딱 봤을 때, 야, 드라마 저거 멋있다. 야, 저 한국 드라마들은 진짜 저거 색깔도 이쁘고 진짜 멋있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그 USB로 해서 한국의 그 잘 살고 있는 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그 경제라든가 다 포함된 그런 거를 북한 사람들이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중국에서 유입하고 대한민국의 그 탈북자들로부터의 받아서 이렇게 많이 교회로 따지면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무서운 게 너네들의 그 머릿속에 들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자본주의로부터 침투된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니네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야. 그 귀신이기 때문에 그걸 머리에서 그 귀신을 다 내보내라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놈들은 우리를 갖다 부르주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북한 주민들을 그 배고픈 주민들을 매일 불러내갖고 집단으로 이런 그 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북한 국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북한 국민들이 사상 의식 구조가 변했다는 거예요. 네. 과거 김일성 선대가 김일성 유일 사상, 김일성 유일 사상이 뭡니까? 오로지 김일성은 신입니다. 그렇죠. 신이니까 김일성 하나만 받들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김일성 유일 사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김일성 수령님 밥을 먹어도 수령님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 간가? 수령님 오늘 수령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일성 유일 사상이에요. 내가 아파도 수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나을 수 있고 내가 죽어도 수령님 때문에 수령님의 그 은덕으로 인해서 저는 내 죽음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죽어도 수령님의 그런 그 고마운 마음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거죠. 바로 그게 북한의 지금 심각한 국민들이 지금 김일성 유일 사상에서 전환이 돼갖고 바로 부르주아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쁘게 얘기하지만 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걔네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위기의식도 느끼지만 걔네들 나름대로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면 단위로 군시, 그 단위로, 보이부 직원들이 나와서, 인민들의 현재 그 정신 상태는 어떤가? 인민들의 현재 그 사상 검토를 한번 해봐라는 게 나왔을 경우에, 걔네들 놀랬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그런 그 사상 의식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우리가 핵무기 아니라, 뭐래도 우리가 인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네들은 아주 엄청난 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인민들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고 원수로 만들지,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상에 매몰이 돼갖고 더 이상 북한 체제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면은. 그래서 북한이 이런 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놈들이 끝까지 얘기하는 건 너네들이 일시적으로 다 그런 부르주아 사상을 머리에 갖고 생각을 해서 달콤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주의가 우리가 피난하는 그런 계급투쟁 그런 혁명 건설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부르주아 사상을 가진 자본주의는 몰락을 하고 우리 사회주의가 하늘같이 승천하고 자본주의는 추락하는 땅이 된다는 거죠. 걔네들의 논리가.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갖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주입시키고 고치하는 거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이미 대한민국의 그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도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주 머리가 아픈 거야. 북한 체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입이나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북한 체제에 매여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위험하고 그래도 내가 일단 내 마음과 머리를 사상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북한 주민들은 나름대로 사상을 그게 외부로 폭로돼서 자기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들의 마음 속에는 머릿속에는 사상을 전 바꿨다고 봅니다. 네, 참 그쪽은 정말 시대가 흘러가면서 네. 우리 그 대한민국 남한 쪽의 그 문화와 어떤 그 발전 사항을 알아가고 그들의 그 사상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데 반대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거꾸로 됐어요. 예, 거꾸로 됐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무장해제를 정신적인 사상적인 무장해제를 지금 당하고 북한의 어떤 오히려 이 동화돼가는 듯한 예? 그런 그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상 무장을 시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로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어 왔다라는 것이 원인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그 방공 사상에 대한 어떤 그 방공 드라마도 막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북한 주민들은 점점점 정상적으로 그 자기들의 그 현체제를 부정하고 그 서방 세계를 갖다가 흠모하는 그런 마음들 다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거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좌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복하고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학교 공부와 어떤 그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영혼이 뺏겨버린 거죠. 거기에 쇠뇌되고 실제적으로 북한의 그런 실상이 그렇게 가난하고 북한은 그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북한은 여행의 자유도 없고 그런 굉장히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회주의를 갖다가 얘네들이 흠모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얘네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은 실상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의 원리만 갖고, 그러니까 중동의 회교 원리주의자들이 원리주의로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주의가 뭐냐면은 알라신이 계시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알라신이 내려와서 나한테 알라신 너 오늘 폭탄 몇 개 몸에 차고 저쪽에 가서 터뜨려. 그리고 넌 죽어. 알라신이 부르면 너 알라신 곁으로 가.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명령을 받고 하거든요.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런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과거에 우리가 1950년대 남노당 때부터의 그 잔재들이 계속 커서 그 좌익 세력들이 모든 그 경제라든가 사회, 교육기관에 침투가 돼갖고 그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이라든가 모든 그 몸과 마음이 좌익 사상에 매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북한의 그 실태를 알라 그러지도 않고 북한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그런 핵무기나 만들고 북한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강냉이 먹고 이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정하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따라가고 거기에 쉽게 매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적화돼서 뼈저리게 북한의 실상을 경험을 하고 거기에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에 한 달 정도 휴가가 갖고 거기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체험을 하고 나서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가를 봐야만 이 사람들이 리얼라이즈 깨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좌파들도 북한이 못 산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매몰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뺏겨버린 거예요. 영혼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좌파는 다 영혼이 다 뺏긴 거예요. 영혼이 뺏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북한의 그 척박한 그런 환경,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그다음 미국과 그렇게 대항하고 한반도의 그런 한반도에다가 그런 도발,策동을 일삼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6.25 이후에 엄청난 그 도발 행위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도 거기에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은 영혼을 뺏겼고 하나의 그 어떤 쇠뇌, 김일성 유일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상에 어렸을 때부터 메모리 되고 거기에 자기가 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그 종교 이단 교회에 뭐 그렇게 흠씨가 되면은 그거 빠지면 가정을 다 깨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아주 하루 종일 종교에 가서 막 매달리고 그런 그 광신도라고 그러죠. 이제 광신도. 네. 그들이 마치 광신도입니다. 지금 사회주의를 갖다가 흠모하고 아니 민주노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민주노총이 그렇게 사회주의를 갖다 자기네들이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민주노총 그 지도부가 내 얘기를 듣는다면은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가 뭐야? 사주에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걸어 종사자들을 갖다가 부당한 대우를 해줬을 때 노조가 들고 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목적이. 근데 그들은 그게 정치화가 된 거죠. 지금 더 큰 세력이 된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러면 북한 사회주의 가서 민주노총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배급제잖아. 계급제잖아. 그러면 민주노총이 한상균이가 북한하고 적화가 됐을 때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존립이 된다면은 북한 김정은한테 뭐라고 얘기할 텐데. 아, 우리 여기서 일하는데 우리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진짜 배고파서 못 살겠다. 과거에 저는 이제 미래의 그 시나리오를 얘기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남한에 있을 때는 내가 사주의 그런 아주 포합적인 만행을 우리 노조들이 강하게 진짜 이렇게 막 사주들하고의 그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하니까 우리의 그 조건을 다 들어주더라. 월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정당한 복지 혜택을 다 해주더라. 만약 김정은한테 얘기했으면 김정은이가 바로 저 새끼들 다 잡아다가 연병장에서 아까부서좀 다 날려버려. 그게 답이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민주노총에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회주의 가서 뭘 할 건데. 사회주의는 노조가 없어. 노조를 갖다 인정을 안 해, 북한은. 그렇죠. 북한은 노조가 북한 체제야. 그렇죠. 그러면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해야지. 바보들이잖아, 그들은. 민주주의를 해야만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파업하고, 끝까지 책동해서 월급 올리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 기간 끝나고, 정년퇴직을 해도 엄청난 많은 펜션, 퇴직금 받을 수 있고. 근데 자기들이 북한을 갖다 추종하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러면은 북한하고 많이 적화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노조가 과연 북한한테 뭘 요구할 건데. 북한은 적화가 돼서 사회주의가 되면 사회주의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를 인정을 안 해. 말이 안 되잖아. 그 바보들이지. 오히려 더 박근혜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오히려 더 민주주의 토대에서 자기들이 설 자리가 더 큰 거지. 자기들이 명분이 더 크지. 왜? 그러다가 내가 우리 노조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노조원들이 이렇게 지금 받는 이 월급은 너무 적다. 그래서 연일 데모하고 파업하면은 차라리 돈도 벌고 그러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해갖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든가 그런 교육, 그런 연예 문화를 장악해갖고 사회주의가 돼서 적화가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들이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매체가 유유보다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유부단하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남한 정부가 어저께 얘기한 건데, 이놈들이. 남한 정부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유보다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이게 뭐냐면은, 판문점에서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빨리 이행하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돈 우리한테 준다고 했으면 빨리 지금 돈 갖고 와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빨리 돈 갖고 와라.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돈이 있어갖고 더 많은 군사적인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체계 이런 거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갖고 와라고 북한이 지금, 남한한테 너네들 말이 그렇게 질질 끌면 유유부단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하고는, 더 이상 그런 조선 반도에서 평화 번영, 나발 이런 거 필요 없다. 적이 될 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이제 드디어 돈 달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통일 대강을 갖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통일 대강. 북한은 참, 글씨도, 말도 잘 지어내. 통일 대강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강이 뭐지? 대강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통일해서 나라를 갖다가 아주 크고 강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자? 큰 대자 이제 그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네들하고 우리들하고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이제 끊어진 그런 민족, 주제에 또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이라 이거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어야 된다. 아니 혈맥을 우리가 언제 끊었나? 아니 민족이 무슨 혈맥을 잇고 맺게 뭐가 있어? 그냥 태어난 그 지형에서 서로 공존하고 사는 건데, 이놈들은 참 말을 해도 기가 막히게 해요. 아니, 우리가 그 혈맥을 끊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놈들. 그래서 혈맥을 이어야 된대요. 북한 놈들은 진짜, 이 언어 순화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자유, 흡수 통일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하고의 이런 언어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좀 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네. 동문서답하고 우리는 못 알아듣죠. 북한 주민들도 답답할 거고. 예, 번역할 수 있는 거기 또 따로 있어야 되겠네. 남북 언어 번역.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통역사가 또 있겠지. 언어 번역할 수 있는 그 먹거리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또 직업이 생기겠죠. 통역하는 그런 게 또 생기겠죠. 그 주사파들이 그 역할을 하겠네. 남쪽에 살고 있으니까 북한 저기를 아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임수경이라든지. 네. 그거는 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임수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학교 때 영혼을 뺏긴 거예요. 김일성 유일사상의 머리에 잔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맑은 영혼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참 젊을 때 그렇게. 네. 오직 한 가지 그런 유일사상의 심취가 되면은 제가 이제 광신도와의 이단 종교에서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밥을 굶고 하루 종일 그냥 종교에서 그냥 손을 들고 방언을 막 외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사회주의에 흠모된 사람하고 이단 종교에 매몰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적 성향이.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남한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지난 판문점 평화협정 하려면 빨리 해래. 나는 경제협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적이 된다는 거죠. 진짜. 김정은이가 이제 지난번에 본부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다닌 데가 어랑천 발전소. 중국은 진짜 단어도 이상해. 어랑천 발전소, 원포 휴양소 이런 데를 김정은이가 시찰을 했답니다. 살이 더 많이 쪘네요. 예, 사진 보니까 사진인데 이제 시찰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북한 이제 어랑천 그게
수력발전소네요. 수력발전소를 이제 건설 공사장을 갖다가 이제 거기를 가서 그 공사 그 관계자들을 갖다가 호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연분진 호텔 이름이 연분진이래. 연분진 호텔 건설 공사 가서도 또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포 휴양소, 그 다음에 청진 가방 공장 이런 데를 이제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빨리 잘 살려면은 그 사람들이 협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와보니까 전부 다 깽판 치고 일도 안 하고, 다 이게 지금 뭐 공장 돌아가지도 않고, 이거 뭐 30년 동안, 발전소를 30년 동안 줬대. 근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게 뚱만 겨우 있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놈들 다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참 적반하장이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너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모여서. 예. 그러니까. 저 김정은 저 인간만 잘하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간다고 그러겠어요. 김일성 주석이 건설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대. 북한, 아유. 그러니까, 나라라고.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가 그러는 거죠. 내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직접 내가 이제 손을 발로 뛰겠다는 거야. 걔가 직접 가갖고, 일일이 신발 공장, 고무신 공장 같은 데 다 가가지고, 야, 고무신 만들 때 뒤꿈치는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지가 직접 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지 같은 놈이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네. 거기 공사 관계자가 김정일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막 혼내니까, 네. 아니, 나는 매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랬대. 여기 공사 관계자들이 여기 안 나와갖고 맨날 논다 그랬대.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관계자들을 다 불렀어요. 잘못하면 총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렀니까. 사람 죽이는 건 뭐 파리 목숨만도 못하니까. 노동자들 말 들어보니까 간부들이 다 일도 안 나고 논다는데 이거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라고. 매일 나왔고 매일 나왔지만 허송세월하고 갔다 이거야. 왜 그럼 일하는 거 허송세월했냐 했더니 자제가 있어야지, 자제하고 공부가 있어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정은이가 얘기했다니까 김정은이가 그때서 언더스탠딩을 했대요. 자제하고 그런 게 없어서 중단이 됐다고. 우리가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할 말 없지. 왜? 그런 자제와 그런 공부를 빨리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놈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빼돌려갖고 핵무기에다 썼잖아. 그러니까 지가 뜨끔할 거 아니야. 그치? 네. 뜨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주경이 되도록 이렇게 놔둔 거에 대해서 이제 참 대책이 없다. 참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내가 집에만 있을래 해도 도대체 당간부들이 그런 일이 진척도 안 돼서 자기가 직접 나섰다는 거죠. 너무 웃기죠. 지가 나선들 뭐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노동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노동신문 오리지널 뉴스인데요. 중미 무역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노동신문이 대미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창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북한이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도 잘 봤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대. 중지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걸 아주 정확하게 봤네. 금방 끝나면 안 되지.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중국이 되면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시작했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안에 이런 무역 전쟁이 왜 단초가 됐는지, 그게 원죄가 누가 있는지를 북한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한 거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중국한테 무역 전쟁을 개시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점점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미국이 막 340억도 막 벌금을 매겼고, 중국산 수입품에다가 25%의 관세를 막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노동신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정확히 얘기했네, 그죠? 그 올바르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자기 하나의 이익을 위해 세계 무역 그 규칙을 위반하고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중국까지 욕을 했네. 이거 야 이거 웃긴다. 그렇게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큰 그런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러고요. 그런 그 절대적인 패권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을 욕하는 거죠. 관세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해서는.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유아 독전식 그 행동으로 아주 강권적이고 횡포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도 자국의 이익과 아주 그 도덕론 근성,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유아 독전식의 그런 그 횡포와 중국을 갖다 이렇게 막 반강압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들의 이익만을 가지려고 이렇게 무역 마찰을 만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노동신문의 논리가 맞죠. 아주 그러니까 이 북한 놈들이라는 거는 중국 놈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국은 진짜 중국이나 북한은 참 그 언어 자체부터도 참 이상해요. 그 노동신문 논평이 중국이 미국의 유아 독전식 그 자기만이 살려고 하는 미국의 양심 없는 행동이다. 웃기는 거죠. 근데 또 뭐 북한이 미국에게 경고를 보낸 게 또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할게요. 기가 막히죠? 북한의 그 외무성, 그러니까 외무성은 그 리용호죠. 예. 거기에는 이제 뭐 김영철도 있을 거고, 걔들 전부 다 외교관 거기 계열이에요, 이제는. 김영철도. 걔가 통전부 출신이지만, 근데 사실상, 그 본베어 그런 비핵화 회담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 이용호가 와야 돼요. 그게 전문 외교관이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어디서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발 책임자, 살인마를 갖다 본베어의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건 좀 아이러니컬하고요. 사실 이 외무성 담화는 김계관하고 김영철하고 최선희, 이영호가 합작을 해서 보낸 건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베어 장관이 지난 6월하고 7일날 거기 갔잖아요. 가고 나서 이제 본베어 장관이 결국은 세 번째 실패한 거를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솔직히 내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제 북한 외무성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싱가포르 이제 그런 회담에서 그런 정신의 배치되게 CVI들을 뭐 검증이고 신고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왔다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을 우리가 못 믿듯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실제적으로 김영철이도 인정을 했고 김정은이도 인정을 했어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에는 거기 원초 안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원문 작성이 다 돼 있고 구두로 육성으로 다 돼 있어요. 본베어한테도 했고 두 번째 평양에 갔을 때도 김영철이가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수령은 CVID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베어 두 번째 갔을 때 김정은이가 앞에서 CVI 한다고 다 확신을 줬답니다. 그리고 본베어가 그걸 5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도 나는 믿고 싶대. 내 귀에 어른한다 이거야. 김정은이 나한테 비핵화 꼭 한다고 그랬대. 자기를 믿어달라고. 근데 이 외무성의 발표는 뭐냐면은 그때 회담에 갔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네 수령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회담에 갔는데 앉자마자 초안을 들고 나오는데 그 초안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북한이 얘기는. 아니 여기서 말도 안 되게 회담 정신에 위배되는 뭐 CVID인지 뭔가 하고 신고하라고 그러고 검증이라고 그러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거기서 들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거기서 들고 나왔고 자기네들이 반대를 했으면 회담이 깨져야 되잖아. 그럼 미국에서 만약 자기네들이 반대를 했으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논평을 할 거 아니야. 회담 끝나고 나서 결국은 북한하고 우린 비핵화는 실패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김정은이가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기 사실상 비핵화라고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인 요구를 나한테 한다. 그래서 일단 내가 오늘 회담을 마치지만 내가 일단 추후에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내가 회담을 해. 이런 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 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게 미국이 들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했다는 거야. 미국이 전부 다 그냥 우리 보러 막 강도식으로 말이야.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니들 다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갖다 윽박 씌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렇게 낡은 방식으로 다 절대로 새 것을 창조할 수가 없다. 너네들은 백전백패한다 이거야. 그런 쾌쾌 묵은 방식으로 갖다 우리 그 비핵화를 30년부터 내려오는 걸 답습하면은 미국 너네들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지네들이 30년 동안 답습을 한 거잖아, 지네들이. 그렇지. 이제는 지네들이 핵폭탄 맞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폭격을 맞지. 이렇게 되면. 지네들이 할 얘기를 미국한테 해버렸네요. 그쵸? 너무 웃기죠? 웃기죠. 그거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적반하장이죠. 유분수지. 그놈들은 뭐 갖다 뒤집어 씌우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한테 경고한 게, 네. 너네들은 이런 낡은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쾌쾌 묵은 그런 낡은 방식을 계속 답습하면은, 너네들은 또 요번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마 굉장히 비핵화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6월 12일 날 이후에는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놈들이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지네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오히려 북의 그 인권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고, 그러니까, 뭐 제기했지, 그건 사실이지.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얘들 애들 같아. 국민학생 같아.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무성에서 6월 12일 날 미국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야. 내가 설명을 하면 얘네들이 얘기가 뭐냐면 6월 10일 날 북미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우리한테 어떠한 비핵화라든가 어떠한 거 아무런 회의에 대해서 비핵화하자 소리도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했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를 갖다가 인권 문제, 너네들 인권 중시하고 인권에 대해서 다 파헤쳐라 이런 얘기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우리한테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또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만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 보러 또 핵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는 뭐 그거 빼고서도 생화학 무기, 뭐 방사능 뭐 이런 무기 프로그램까지 네. 우리 완전히 검증받아라. 네. 이놈들이 또 우리한테 이것까지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태로 폐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미국이 북을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대북 적대 세력에 끊임없이 북미 간의 합의를 깨기 위해서 책동하고 있다는 거다. 아니 자기네들이 합의를 깼지 어떻게 미국이 뭐 자기네들한테 책동을 해. 북한 놈들은 참. 그러면서 이제 외무성 대변인이요. 담화에서 그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쾌쾌 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한다는 표현에서 이제 그게 수십 년간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어져 왔던 그런 비핵화로 인해서의 대북 적대 세력의 책동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책동을 계속한다면은 북미 대결에서 미국은 아주 차디찬 패배를 당할 것이다. 네. 이제 조금 거칠어지네. 이거를 13일 날 내보낸 거예요. 13일 날. 13일. 아, 13일이면.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